어느 도시에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제레미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을 철저히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모든 결정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마을의 중앙 광장에 새로 세울 기념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기념비는 고양이 형태의 동상이었고 그 이유는 마을의 다수 주민들이 고양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몇몇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고 또 몇몇은 단지 고양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예상과 달리 매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회장은 고심 끝에 최대 행복 원칙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벤담의 이론에 따라 여러 측정 기준을 사용해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소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장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약 60%의 주민들이 고양이 동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30%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으며 10%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제 회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은 고양이 동상 반대파와 의직적 면담을 통해 그들의 의견과 감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일품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중립적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고양이 동상에 대해 강한 의견이 없었지만 동상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마을의 명소로 작용해 관광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이 동상은 세워지되 동상 주변의 알레르기 주민들을 위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상 건립 후 추가로 마을, 공원 내 다른 주민들이 선호하는 상징물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결국 고양이 동상은 세워졌고 마을은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을 위해 알레르기 약이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상징물들이 공원 곳곳에 세워져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행복마을의 주민들은 최대 행복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수의 행복뿐만 아니라 소수의 고통도 최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철학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조차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무늘보가 만난 거대한 깨달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무늘보는 패턴을 익히고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여정이었죠. 어느 마을에 몹시 느리고 게으른 나무늘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로이였어요. 슬로이는 항상 나무 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며 신기한 일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나뭇잎을 먹고 햇빛을 받으며 졸고 참으로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슬로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일들은 동시에 일어날까? 어느 날 슬로이는 오랜만에 근처 마을을 구경하러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늘 그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었죠. 마을 중앙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와 당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슬로이는 나무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구대 위에서 한 사람이 퀴대를 들고 하얀 공을 힘껏 쳐냈어요. 하얀 공은 그대로 빨간 공에 부딪혔고 빨간 공은 또다시 다른 공에 부딪혀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슬로이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얀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군. 하얀 공은 원인이고 빨간 공은 결과지. 하지만 슬로이는 그 순간 데이비드 흉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하얀 공이 움직이고 빨간 공이 뒤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 둘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우리가 보았는가? 슬로이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억해냈어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연결이란 보이지 않는 법이지. 슬로이는 나무로 돌아가서 그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슬로이는 매일 나뭇잎을 뜯어먹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되새기며 흉의 메시지를 풀어가고자 했어요. 그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비 오는 날 나무가 흔들리고 비가 잔잔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이를 깨달았답니다. 정말로 흉이 말한 대로일까? 내가 모든 것을 관찰하지만 그 사이의 필연적 연결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맞을까? 슬로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내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믿는 이유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구나. 내 경험을 통해 연상을 만든 것이지. 그때 슬로이는 마을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와 그에게 인과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슬로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믿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반복된 사건들로부터 생겨난 습관적인 연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슬로이의 말을 듣고 크게 동의했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단순히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을은 더욱 깨닫게 되었고 과거보다 현명해졌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 슬로이는 자신의 느릿느릿한 생애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전한 철학자가 되었답니다. 휴메 이론 덕분에 그들은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당신은 한적한 우주의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 카페는 제일원인의 카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은은한 별빛 조명과 함께 따뜻한 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장 안은 다양한 우주적 존재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각기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철학적 토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지구 출신의 달빛 라떼 한 잔을 시키고는 옆자리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존재는 은빛 비늘로 덮인 용과 닮아 있었지만 눈은 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처럼 생긴 존재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흔히들 우주의 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곳의 주인장인 아키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곳을 소개해드릴까요? 호기심이 동한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키는 고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의 이름이 제일원이네. 카페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라떼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라떼는 커피, 원두, 우유, 물,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원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구에 멀리 떨어진 커피 농장에서요. 그러면 그 농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신은 두리번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장은 또 다른 원인에 따라 생겼을 거예요. 토양 조건, 기후, 농부의 노력 등등 맞아요. 아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어떻게 커피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겠죠. 그 부모님은 과거의 많은 세대들에게서 농업 기술을 전수받았을 거고요.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인가요? 그 질문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일원인 논증입니다. 아키는 신비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시작된 원인 없는 제일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우리는 그 제일원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힘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모든 존재의 시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가 주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평범한 커피 한 잔에도 우주의 섭리가 담겨있다니 정말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먼 우주의 낯선 존재들이 카페에 들어와 건강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들 또한 제일원인의 카페를 찾아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주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 카페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줍시다. 아키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가제일원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 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주 카페에서 경험한 철학적인 대화는 당신의 마음속 깊이 남아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일원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인간 세상과 동물의 왕국이 공존하는 별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대 전설에 따르면 히포그리프라는 전설의 생명체가 마법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사람과 동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뿐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려 했고 사자와 호랑이는 먹이를 놓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밝은 나무 위에서 떨어진 과일을 두고 다람쥐와 싸우기 시작했고 가장 불안해진 것은 바로 울타리 속의 양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분쟁으로 마을은 결국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의 어르신이었던 현자인 토머스는 이러한 혼란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그는 오래전에 읽었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떠올렸습니다. 아, 맞다. 사회계약론.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토머스는 즉시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토마스 홉스의 이론에 기초한 사회계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토머스를 신뢰했기에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누가 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과 동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이에 토머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 커다란 돌탑을 세우고 리바이어던 책을 넣어 은상자를 탑 위에 얹었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상자에 자격이 있는 자가 책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 책을 꺼낸 자는 그의 손에서 눈부신 빛이 나와 모두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앞다투어 시도했으나 책은 정말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소년이 조용히 나타나더니 상자에 손을 댔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겸손하며 언제나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그의 손에서 정말로 눈부신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제가 강력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며 사람들과 동물들이 마을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고 동물들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토머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의 힘이지. 마을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졌으며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공이권위가 있다면 사회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